숲길은 자연치유의 종합병원입니다. 그 길을 걷는 우리의 맨발이 의사입니다. 숲으로 가서 맨발 걷기를 해보세요. 놀라운 치유의 효과를 여러분이 직접 느껴보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맨발 걷기의 기적, 저자 박동창이 쓰고 시간여행 출판사에서 펴냈습니다. 발은 우리의 체중을 지탱하며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고 제 할 일을 합니다. 항상 양말이나 신발 속에 갇혀 제대로 숨을 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은 우리 몸의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걸을 때마다 발목 운동을 통해 심장에서 발끝까지 내려온 혈액을 다시 심장에 퍼 올리는 펌프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요. 오늘은 건강을 되찾는 비법, 맨발 걷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 소개, 박동창, 1952년 경남 함양에서 출생했다. 경기고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으며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 한국외대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6년부터 서울 강남의 대모산에서 무료 숲길 맨발 걷기로의 초대 프로그램인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을 운영하고 있다. 맨발 걷기 시민운동본부를 창립하여 맨발 걷기를 통한 건강한 삶과 질병의 예방과 치유라는 인류적 차원의 대승적 이슈를 제기하고 확산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제 책의 본문을 요약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맨발이 의사이다. 맨발로 걷는 숲길은 환상적인 산무의 자연치유 종합병원이라고 하였다. 입원 절차나 병상도 없고 일체의 진료비나 치료비를 내지 않는 자연 종합병원이라는 뜻이다. 여러분이 맨발로 숲길에 들어서면 우리의 맨발 의사가 여러분의 발바닥을 정성껏 지압해준다. 발바닥에 있는 모든 지압점을 돌멩이, 나무 뿌리, 나뭇가지 등 땅 위의 여러 진료를 가지고 무차별적으로 지속해서 지압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몸속의 각 장기와 기관에 혈액을 왕성하게 공급한다. 결국 몸 전체에 혈액의 순환이 원활하게 함으로써 각 장기와 기관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그 결과 몸의 면역체계가 강화된다. 당신의 맨발이 의사 역할을 하는 것이다. 맨발 걷기는 땅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전하를 띤 자유전자를 몸속으로 끌어올린다. 그리고 몸속을 돌아다니는 무수한 활성산소, 즉 암이나 심혈관 질환 등 현대 문명병의 90% 이상의 원인을 제공하는 양전하의 활성산소를 중화시킨다. 이것은 맨발 의사의 중대한 항산화 처치이다. 결국 몸속의 활성산소를 다 중화하고 땅속으로 배출함으로써 각종 암의 예방과 치유의 기제를 작동시킨다. 맨발 걷기는 전하를 띤 자유전자들을 적혈구로 끌어올려 적혈구의 표면 전하를 올려준다. 전문적인 용어로는 제타 전이를 올리고 그 결과 혈액의 점성을 낮추어 혈류의 속도를 높인다. 즉, 맨발 걷기로 혈액을 끈적거리지 않게 하고 묽어지게 한다. 그 자체만으로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것이다. 결국 맨발 걷기는 맨발로 걷는 모든 사람의 혈액을 묽게 하여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예방하거나 치유해주는 놀라운 의사이다. 다시 정리해보자면 우리가 맨발로 걷는다는 것은 발을 지압해주고 접지해줌으로써 혈액순환을 왕성하게 순환시켜 면역체계를 강화시켜줌과 동시에 몸속의 활성산소를 모두 중화하고 배출함으로써 암의 근원을 제거해준다는 것이다. 동시에
적혈구의 표면 전하를 올려 혈액의 점성을 떨어뜨림으로써 혈전의 생성을 방지하고 심장마비, 뇌졸중 등 치명적인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켜주고 또 치유해준다는 것이다. 결국 당신의 맨발이 의사이다 라는 정의는 보편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숲길은 종합병원이다 라는 명제도 옳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숲길은 자연치유의 종합병원일 뿐만 아니라 그 길을 맨발로 걷는 우리의 맨발이 바로 의사다 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다. 이에 틈나는 대로 자연치유 종합병원인 숲으로 가서 무비용의 맨발 걷기를 해보시기를 권한다. 사람들이 왜 맨발로 걸으세요? 하고 물을 때 저자는 답한다. 우선 맨발로 걸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다양한 지표면과 맨발의 접촉 자체가 아주 상쾌하고 즐거운 촉감을 부여해 주죠. 관능의 즐거움과 아름다움도 있고요. 거기에다 맨발로 걷는 것은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땅 위의 흙과 그 표면에 돌출된 작은 조약돌이나 나뭇가지, 솔방울 등이 맨발 바닥에 지압을 해줍니다. 자연의 지압이고 마사지입니다. 지압은 강력한 자연 건강과학으로서 발, 손, 그리고 귀에 분포한 반사구들과 몸의 각 기관과의 관계를 연구함과 동시에 그 반사 부위를 손가락과 엄지 부위 등으로 지압함으로써 건강을 증진한다. 또한 적절한 건강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자연치유요법이다. 이 이론은 발바닥에는 신체 각 부위에 상응한 반사구들이 지도처럼 분포하고 있다는 사실의 발견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지압요법은 고대 중국과 이집트 등지에서 이미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근대에 들어서는 1913년 윌리엄 피츠제럴드 박사가 몸의 특정 부위에 압력을 가하면 연관 부위에 마취 효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체계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그는 신체의 각 부위를 10개의 동등한 수직구역으로 구분하고 한 부위에 압력을 가하면 해당 부위의 모든 신체 기관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존 테라피라는 이름으로 학계에 발표하였다. 숲길 맨발 걷기 시 우리의 몸이 받아들이는 땅의 기운, 즉 지기는 땅의 전기적 에너지로 인체 본연의 전기적 생태를 복원 유지하여 최상의 건강 상태로 활동할 수 있게 해준다. 땅을 맨발로 밟을 때 우리는 땅의 기운, 즉 지기를 느낄 수 있다. 이러한 땅의 기운은 도시 안에 있는 공원이나 야산을 걸을 때보다 도시 밖의 큰 산을 걸을 때 더 강하게 느낄 수 있다. 그러한 기운, 즉 지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바로 지구의 에너지장이자 전기장에서 분출되는 기운이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태양 방사선, 번개, 지구핵 등에서 나오는 열 등으로 끊임없이 충전되는 거대한 배터리와 같다. 그러한 지구가 방출하는 자연적인 전기적 에너지를 받아야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와 모든 동식물이 살아가는 지구 생태계의 본질이다. 그런데 우리가 신발을 신고 있으면 그 안에 깔린 고무 밑창이 합성물질이나 고무 재질로 만들어진 절연체이다. 이로 인해 땅과 우리 몸과의 전기적 에너지 교류가 단절된다. 반면 신발을 벗고 맨발로 땅을 밟고 걸으면 우리 몸은 이 지구의 대지로부터 전기적 에너지를 자연히 공급받는다. 맨발로 땅을 밟은 상태, 즉 접지된 상태에서 전압을 재면 땅의 전압과 같은 제로볼트로 바뀌는 데서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옛사람들은 말 그대로 흙을 사랑했다. 땅에 앉아있으면 대자연의 보살핌을 받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땅과의 접촉은 피부에도 좋았다. 옛사람들은 목화신을 벗고
신성한 대지에서 맨발로 걷기를 좋아했다. 흙은 위안을 주고 힘을 북돋아주며 정화하고 치유한다 라고 한 원리와 같다. 이는 실제 땅 속의 전기신호, 땅 에너지, 음전하를 띤 자유전자가 사람 몸과 접지를 통해 체내로 유입되어 안정화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숲길을 걸으면 전자의 형태로 전기적 영양소를 섭취하고 몸의 양전하를 띤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몸의 안정과 균형을 가져오는 이치이다. 접지는 위와 같이 활성산소를 중화하고 배출시킴은 물론 적혈구의 표면 전하를 올려 혈액의 점성을 낮춤과 동시에 혈류의 속도를 올려 심혈관 질환, 뇌졸중 등을 예방하거나 치유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이것이 바로 숲길 맨발 걷기의 또 하나의 이론적 근거이자 우리가 숲길을 맨발로 걸어야 하는 이유이다. 2001년 SBS 세상에 이런 일이란 프로그램에 맨발로 청계산을 오르내리는 이주선 씨의 이야기가 방영되었다. 그는 1995년에는 간경화, 1997년 4월 간암 말기에 혈관까지 전이되어서 수술 불가능 판정을 받았다. 1999년 3월에는 임파선암과 폐암까지 판정을 받았다. 그의 친동생도 1998년에 간암으로 사망했다. 그 역시 병원에서 수술 불가 상태의 죽은 몸이나 다름없었다. 그런데 그는 퇴원 후 집에 드러누워 있지를 않았다. 그날 이후 마지막 희망으로 새벽에 일어나 해가 질 때까지 청계산을 맨발로 걷고 숲길을 돌아다녔다. 한 달 후 그는 죽기는커녕 오히려 기적처럼 건강을 회복하는 과정이 생생하게 방영되었다. 그 후 병원을 찾아 다시 촬영해보니 거의 석화되었던 간이 완벽히 재생되었음을 확인했다. 간과 폐, 임파선까지 뒤덮었던 암세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 방송은 맨발로 숲길을 걷는 치유의 비밀을 보여준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최초의 사례가 아니었나 싶다. 저자도 그를 따라 2001년 4월부터 숲길을 맨발로 걸어 스스로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저자가 경영하던 해외의 은행 매각 과정에 당면했던 여러 위험을 극복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맨발 걷기의 안전수칙 6가지. 1. 간단한 준비 운동으로 근육과 관절을 풀어준다. 맨발로 걷기 전 무릎과 허리, 가슴, 팔 등 온몸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체조를 반드시 한다. 맨발로 걷는 동안 몸의 각 관절과 뼈, 근육 등 신체 부위들이 잘 작동하여 신체에 조금의 무리라도 가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2. 걸을 때는 항상 1, 2m 눈앞 지면을 응시한다. 산길에는 간혹 밤송이가 떨어져 있어 우리와 같이 맨발로 걷는 사람에게는 즉각 피해야 할 주의가 요구되는 위험물이다. 따라서 눈앞을 계속 응시하면서 밤송이나 뾰족한 나뭇가지 등 위험물을 잘 피해서 걷도록 한다. 3. 발걸음을 항상 똑바로 수직으로 내딛도록 걷는다. 발을 질질 끌거나 땅을 차면 땅 위의 돌출 물질에 발이 차여 통증을 느끼게 되거나 상처가 날 가능성이 있다. 발걸음을 가능한 또박또박 걷는 느낌으로 걷는다. 4.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닌 풀숲은 절대 맨발로 들어가지 않도록 특히 주의를 필요로 한다. 길 밖의 길이 아닌 풀숲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나 낡은 철조망 등 위험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5. 비탈진 경사면을 내려올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비가 오면 비탈진 경사면은 지극히 미끄러워 자칫 넘어질 염려가 있다. 가능한 비탈진 길은 피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주변의 나뭇가지 등을 붙잡고 단단히 지지한 상태에서 내려와야 한다. 6.
파상풍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상처가 났을 경우 병균이 침투할 수 있으니 인근 병원이나 의원에서 파상풍 예방접종을 받기를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파상풍 예방접종은 한 번 받으면 그 효과가 10년간 지속한다 하니 반드시 받도록 한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겨울철에 맨발 걷기 이후 사후 관리가 평소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이다. 날씨가 건조하고 추우므로 발바닥의 각질들이 쉽게 갈라져 통증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매일 맨발로 걷는 사람일수록 발바닥이 이곳저곳 갈라질 확률이 매우 높다. 맨발로 흙길, 모래길, 자갈길 등을 걷기 시작하면 그동안 신발과 양말 속에서 약해진 발바닥에는 물집이 생길 수 있다. 맨발 걷기가 끝난 후에는 발바닥을 깨끗이 씻고 가능하면 조교까지 한 후 발크림이나 바셀린 등을 발라서 항시 수분을 유지해야 한다. 약국에 가면 발에 거칠어진 피부나 갈라진 뒤꿈치에 바르는 일반적인 연고를 구매할 수 있으니 수시로 바르면 좋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각질 제거기를 이용해 각질을 제거함으로써 발바닥의 탄력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맨발 걷기와 발 관리로 건강해진 발은 이제 웬만한 자극에는 상처를 입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신발을 신고도 종종 물집이 생기는 경우를 접한다. 하지만 신선한 자연과 맞닿아 건강해진 맨발은 신발보다도 더욱더 안전한 발걸음을 인도한다. 이렇게 맨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단순한 걷기의 수단에서 사유의 진원지로, 단순히 몸을 지지하는 도구에서 생명의 근간이자 원천으로 발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 지금까지 박동창의 맨발 걷기의 기적을 읽어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아직 맨발 걷기를 제대로 시도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동네 뒷산으로 가서 맨발 걷기를 해보려고 했지만 얼마 하지 못했습니다. 지나다니는 등산객들의 시선을 극복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과거에 SBS 세상에 이런 일이에서 맨발 걷기로 말기암을 극복한 분을 보았습니다. 앞에 책에서도 언급한 바로 그분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산을 넘어서 출근을 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4-5시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는 맨발 걷기가 자신을 살렸다고 말하더군요. 그는 방송 말미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죽음 근처에 가지 못한 사람은 지금 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못해요. 우리는 커다란 재해 속에서 살아남게 되면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삶의 소중함을 느끼곤 하죠. 인간은 왜 생명의 위협을 받았을 때야 비로소 존재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것일까요? 지금 살아 숨쉬는 이 순간 존재 자체가 소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맨발 걷기는 그 존재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다시 한번 맨발 걷기를 시도해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